전북 최대 막걸리 제조업체가 중국산 쌀과 수입 밀가루로 만든 막걸리를 국내산으로 속였다가 적발됐습니다. 바이 전주 상품이어서 전주 막걸리의 명성에 흠이 가진 않을까 우려됩니다. 2017년 20세 이하 월드컵을 개최할 도시를 결정하기 위해 국제축구연맹 실사단이 전주를 찾아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와 국회의원들이 전북도청에서 내년도 국가 예산을 협의했지만 6조 원 확보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익산 백제 유적지의 단체 관광이 시작됐지만 체계적인 유적지 보존과 특색 있는 관광 상품 개발이 시급해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중국산 쌀과 수입 밀가루로 만든 막걸리를 100% 국내산이라고 속여 판 막걸리 제조업체가 적발됐습니다. 바이 전주 상품으로 등록돼 막대한 예산까지 지원받았는데 전주 막걸리의 명성에도 흠이 가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전주 지역 막걸리 소비량의 70%를 생산하는 전북 최대 막걸리 제조업체입니다. 전주시가 품질을 인증하는 바이 전주 상품으로도 등록돼 막대한 예산도 지원받았습니다. 홈페이지에는 전북에서 생산되는 우리 농산물로 만들었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짓이었습니다. 이 업체는 중국산 쌀과 미국산, 호주산이 혼합된 밀가루로 만든 막걸리를 국내산 100%라고 표시해오다 적발됐습니다. 지난 2013년 3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년 8개월 동안 원산지가 허위 표시된 막걸리 218만 병, 시가 10억 5천만 원어치를 유통시켰습니다. 원산지 허위 표시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내리는데도 이 업체는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고 수입산 재료를 막걸리를 만들고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해왔습니다. 업체 측은 의도적으로 원산지를 속인 것은 아니고 라벨을 제때 교체하지 못해 벌어진 실수라고 해명했습니다. 처음에 공급가보다 이제 국가에 공급하는 가격이 한 4배 정도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그 수입쌀로 대체하면서 그 라벨을 교체를 못한 그런 부재한 부분이죠. 검찰은 막걸리 제조업체의 간부 직원 이모 씨 등 2명을 원산지 표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전주 최대 막걸리 업체가 원산지를 속인 사실이 드러나면서 전주 막걸리의 명성에도 흠이 가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JTBC 뉴스 정원익입니다. 2017년 한국에서 열리는 20세 이하 월드컵을 개최할 6개 도시를 결정하기 위해 국제축구연맹 FIFA 실사단이 전주를 찾았습니다. 실사단은 전주의 축구 열기와 개최 의지에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권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민들이 7명의 FIFA 실사단을 박수와 함께 맞이합니다. 실사단은 선수단과 취재진 등이 경기장에서 이동하는 경로부터 꼼꼼히 확인합니다. We have to protect middle for the player buses. 전주시는 2002 월드컵을 비롯해 수많은 국제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른 경험을 내세웠습니다. 더불어 영구 프로구단인 전북 현대를 중심으로 시민들의 축구 열기가 높고 한옥마을과 연계한 관중 동원 능력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1년에 600만 명의 관광객이 오는 이제 한옥마을이라는 대한민국의 전통문화의 수도입니다. 전주 시민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 또 해외에서 오는 많은 관광객들도 이 자리를 가득 채우게 될 것입니다. 경기장과 훈련장, 숙박시설 등을 확인한 피파 실사단은 높은 축구 열기와 개최 의지에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First of all, on behalf of the FIFA delegation, I'd like to thank you for the incredibly warm and very wholehearted welcome that we received when we arrived at the stadium this morning. If we can get a stadium filled of fans as passionate as your people this morning have been, we'll be very happy. 피파는 전주에 이어 개최 후보도시 9곳에 대한 실사를 추가로 진행한 뒤 오는 22일에 6곳을 최종 개최 도시로 결정합니다. JTBC 뉴스 권대성입니다. 설을 앞두고 추석을 앞두고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들어주기 위해 전북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100억 원을 보증 지원합니다. 설을 앞두는 보증 지원을 신청하면 보증서를 나흘 안에 발급해 신속하게 금융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새정치연합의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국회의원들이 오늘 전북도청에서 내년도 국가 예산을 협의했습니다.
문 대표는 새만금과 탄소 예산에 주력해서 지난해처럼 전북 예산 6조 원 확보에 힘쓰기로 했는데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보도에 김철 기자입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국가예산 확보가 갈수록 어려워진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정부가 도로와 철도를 비롯한 SOC와 신규 사업의 예산 편성을 꺼리기 때문입니다. SOC는 이제는 중점을 두지 않겠다. SOC 다 미리 해놓고 이제 후발주자들은 안 한다는데 참 답답한 노릇이죠. 대통령 공약 사업이지만 예산 확보에 실패한 지덕권 산림취유원과 부창대교 신설, 그리고 태권도원 진입도로 확장과 왕궁 축사 매입의 예산도 논의됐습니다. 문재인 대표는 새만금 공항과 탄소 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을 제5차 공항 개발 종합계획에 반영시키는 것을 중요 과제로 삼겠습니다. 탄소 산업 육성 지원법이 조속하게 통과되도록 우리 당이 역시 노력하겠습니다.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도 약속했습니다. 공사화를 하든 하지 않든 기금운용본부가 전북을 떠나서 서울로 되돌아가는 것은 결단코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다짐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협의회의 앞부분만 공개한 뒤 이후 과정을 비공개로 전환했습니다. 이런 비공개는 관례에 따른 것이지만 지역 현안 사업을 공개하지 않는 게 부적절하다는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 새정치연합은 여당이 아닌 야당이라 전라북도가 원하는 대로 국가 예산이 반영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반면 여당인 새누리당은 당 대표가 전북을 찾는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래저래 전라북도의 내년도 국가 예산 6조 원 확보는 험난한 과정이 예상됩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가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열세 지역의 전략 공천이 필요하다고 말해 전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문재인 대표는 국민 경선제로 뽑힌 후보가 이길 수 있는 지역이라면 전략 공천이 필요 없지만 열세 지역에서는 참신한 인물을 전략 공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천정배 의원과 정동영 전 장관의 신당 창당이 구체화돼 새정치연합과 신당의 경쟁이 치열해지면 새정치연합이 전북의 일부 선거구에서 전략 공천을 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가 오는 9일 전북도청에서 선거구 획정안 마련을 앞두고 지역 의견을 수렴합니다.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선거구 획정을 앞두고 농어촌 대표성이 훼손될 우려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실시 여부에 관심이 커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며 전북의 경우 오는 9일 도청에서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익산 백제유적지에 대규모 관광단이 방문했습니다. 백제유적의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유적 발굴과 문화재 복원, 휴양, 문화시설 확충 등의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송창룡 기자가 보도합니다. 각양각색의 자전거를 탄 건각들이 힘차게 페달을 밟기 시작합니다. 자전거 행렬이 10여 킬로미터를 달려 도착한 곳은 익산 왕궁리 유적. 옛 백제 왕성인 유적을 한 바퀴 둘러보고 사진을 찍으며 추억에 담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좋은 유적지가 있었구나 미처 생각을 못했었고 와보지 못했던 거 이제 아이들하고 좀 더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이번 행사는 익산 미륵사지와 왕궁리 유적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기념해 마련됐습니다. 수도권 자전거 동호인 300여 명이 1박 2일 일정으로 참여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백제인의 뛰어난 공예와 건축 기술을 엿볼 수 있는 다양한 유적에 감명받고 대체로 만족했습니다. 하지만 발굴과 복원이 너무 늦고 휴양과 문화시설, 도로 등 주변 여건이 미흡하다는 점에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85년도에 군대 생활을 이쪽에 했었는데 그때 아보나 지금 아보나 도로 같은 거는 여지 비좁은 상태고 도로가 많이 이렇게 넓고 좋아야 되는데 아직 그랬던 부분이 좀 미흡한 것 같고요. 전라북도만이 가지고 있는 다채로운 주제를 발굴해서 보다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전라북도 관광 붐을 일으키도록 하겠습니다.
익산 백제 유적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체계적인 유적지 보존과 특색 있는 관광 상품 개발이 시급해 보입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JB금융지주 김한 회장 등 세 곳의 지방은행 금융그룹 회장들이 연봉의 20%를 반납해 직원을 채용하는 재원으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JB금융지주와 BNK금융지주, DGB금융지주의 회장들은 이달부터 연봉의 20%를 반납해 직원을 신규 채용하는 데 활용하기로 했고, 세 곳 금융지주의 주요 임원들도 연봉을 반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억대 연봉을 받는 근로자가 전북에 5,800여 명으로 전국의 1.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이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3년을 기준으로 1억 원이 넘는 연봉을 받는 전북의 근로자는 1년 전보다 832명이 늘어난 5,85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하면 울산이 3만 1,000여 명으로 가장 많고 전남과 충북은 5,500여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순창 출신으로 초대 대법원장을 지낸 가인 김병로 선생의 유품이 전시됩니다. 유명 뮤지컬의 하이라이트를 모은 공연과 전주 디지털 독립영화관의 상영작 소식도 준비했습니다. 문화가 소식 하원우 기자입니다. 일제강점기 의병으로 활동하다 변호사가 된 가인 김병로 선생. 변호사가 된 뒤에는 독립운동가와 노동자, 농민을 위해 무료 변론을 도맡았습니다. 해방 이후 대한민국 사법의 기틀을 닦았고 초대 대법원장을 지내며 사법부 독립을 위해 대통령과 맞서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가인 선생의 대법원장 취임일을 법원의 날로 정하고 가인 선생 특별전을 열었습니다. 사법부가 행정부 또는 입법부 이외의 다른 세력으로부터 많은 외압이 있습니다. 그 세력을 지금 굳건히 물리쳐서 사법부 독립을 이루려는 대한민국 법원의 의지를 한번 되새겨보면 좋겠습니다. 맘마미아, 오페라의 유령 등 대중에게 친숙한 뮤지컬 히트곡들이 무대에 오릅니다. 호소력 짙은 목소리와 화려한 춤으로 유명 뮤지컬의 하이라이트를 선보이고 관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주요 작품에 대한 설명도 이루어집니다. 여러 작품들의 주요 장면들을 여러분들이 즐기실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친숙하고 재미있고 즐겁게 관람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계급과 폭력, 자본의 민낯을 폭로하는 영화 소년 파르티잔은 올해 전주국제영화제 개봉작으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전주 디지털 독립영화관에서는 소년 파르티잔을 비롯해 지난 영화제 때 호평을 받았던 영화들을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농촌진흥청이 쌀 가공업체 2곳과 쌀빵 제조에 관한 협약을 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삼광별을 이용해 쌀빵 등 다양한 쌀 가공식품을 만들어 쌀 소비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삼광별은 농촌진흥청이 지난 2009년 개발한 벼 품종으로 발화현미 생산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국제생태문화협회와 전주시가 주최하는 행복의 경제학 2015 국제회의가 전주에서 개막했습니다.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내일까지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문화와 생태, 사회적 경제 분야의 국내외 전문가 등 1,000여 명이 참석해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국제회의에 맞춰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 등 270곳이 참여하는 사회적 경제 한마당도 내일까지 열립니다. 오늘 오전 6시 20분쯤 전북대병원 암센터에 입원 중이던 68살 이모 씨가 4층 병동에서 창밖으로 투신해 숨졌습니다. 6년 전 후두암 진단을 받은 이 씨는 꾸준히 항암 치료를 받아오다 지난 2일 후두 확장 수술을 받기 위해 입원했다고 병원 측은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씨의 가족들을 상대로 정확한 투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주지검은 대학 돈 수백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군산 서해대 이사장 이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이사장은 지난해 11월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죽전 타운하우스 사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서해대 법인 계좌 예금을 담보로 양도성 예금 증서를 발행하는 수법으로 학교 돈 146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이사장은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 예금 잔고 증명서 등을 위조하고 장애인 체육특기생 33명을 허위로 등록해 장학재단으로부터 8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전주 고용노동지청은 수억 원의 임금을 체불한 뒤 해외로 달아난 혐의로 전주의 한 건설업체 대표 52살 최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05년 7월부터 넉 달 동안 근로자 120여 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4억 원을 체불한 뒤 해외로 달아난 혐의입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려는 남성을 유인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22살 최모 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5월 완주군의 한 모텔에서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려던 33살 김모 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합의금 명목으로 104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날씨입니다. 전북은 오늘 정읍이 30.6도, 전주는 29.1도까지 올랐습니다. 밤부터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말인 내일은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7도에서 20도, 낮 최고 기온은 26도에서 28도가 예상됩니다. 오후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돌풍이 불고 요란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일요일인 모레도 구름이 많겠고 낮 기온은 28도에 머물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비 소식 없이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